군사력을 키우고 국방에 힘을 쏟았던 건국 초기와는 달리 200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며 조선의 국방은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군사훈련이나 전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장수가 되었고 가장 약한 처지의 사람들이 병사로 차출되어 나라를 지켰습니다.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느냐 라는 선조의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합니다. 황윤길은 저들은 틀림없이 공격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같이 생긴 몰골로 두려워할 인물이 못돼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조는 김성일의 의견을 따르고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100여 년간의 전쟁으로 잘 훈련된 일본군 20만이 조선 침략을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들이닥친 일본군은 단숨에 부산을 함락시키고 수도 한양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나아갑니다. 결국 한 달이 못되어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는 조정 대신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피란을 떠납니다. 무능한 관군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기 바쁠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이 등장합니다. 의병의 신분은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탄압받던 불교의 많은 승려들도 이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에 합류합니다. 자기 고장과 나라를 지키고자 시작한 의병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육지에서 의병이 활약을 할 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을 무찌르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함선, 식량, 무기를 준비합니다. 거북선과 반옥선을 만들어라.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고 식량을 비축하라. 넉넉한 식량과 무기를 준비하라. 최신 무기를 준비합니다. 준비는 끝났다. 일본을 무찌르자.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이어진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며 조선군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깃진 전술로 적선 59척을 격침시키는데 이 전투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조선 수군에게 패하여 일본군은 식량과 각종 필수품을 운반하는 길이 끊기며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며 조선의 병사들도 전투에 대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권율이 이끄는 2300여 명의 조선군은 행주산성에서 일본의 3만 군사에 맞섰고 맹렬하게 싸운 끝에 일본군을 물리칩니다. 이 싸움을 행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순신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조선 수군을 이끈 원균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고 조선 수군의 배는 12척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수군을 버리고 육지전투에 힘쓰라는 조정에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나이다.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 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살 것이나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병사들을 독려하였고 밀물과 썰물의 차를 잘 이용하여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칩니다.
이를 명량해전이라고 합니다. 이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이 철수하며 전쟁이 끝납니다. 나라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철수한 일본군에게 끝까지 공격을 가하던 중 적탄을 맞고 전사합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갔고 소중한 문화재들이 불타 사라졌습니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의 유명한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입니다. 조선의 아픈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또 조선에 일어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